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4만 6,46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240명, 완치 588만 2,062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인구가 많은 자바와 발리의 주민 99% 이상의 신종 코로나 항체가 있기 때문에 르바란 연휴에 따른 이동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은 연말연시 등 연휴 후에 주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다만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은 시기에 따라 등장한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긴급대책본부의 대변인은 르바란 이후 감염자 수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 큰 폭의 감염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보건부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자바섬과 발리섬의 주민 99.2%가 신종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통부는 올해 르바란 휴가에 약 8,5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며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외라 할지라도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또한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마지막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빠르면 6월쯤 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모더나와 화이자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문제를 논의할 자문기구 회의를 오는 6월에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해당 자문위원회에 백신 승인을 권고한 뒤 자문회의 의견을 수용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학 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독립적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토한 뒤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롱코비드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진단도구가 영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진 후 설명할 수 없는 적어도 하나의 증상이 3개월 이내 발생해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롱코비드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체 확진자의 10% 정도가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인지기능장애, 피로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흉통, 불안이나 우울증, 근육통, 발열, 후각 및 미각 상실 등 200개 이상의 증상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후유증은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작업 능력과 기능,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응용보건연구소, 국립보건원 버밍엄대병원, 국립보건데이터연구소 공동연구팀은 롱코비드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난 27일 영국의학회 국제학술지 BMJ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배경에 대해 기존 코로나19 증상에 대해 자가보고 방법이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의 폭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개발된 환자보고 결과를 측정하는 검증 도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수의 환자에서 나타난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은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후유증 진단도구는 코로나19의 징후, 증상 및 기초 병태 생리를 잘 이해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의 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G20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20은 세계 경제 회복에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G20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G20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이유로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지 말 것을 인도네시아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외교를 고수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G20 회원국 정상을 초청하는 게 의장국의 의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G20 회의에 참석할 경우 미국 정부가 다수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대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입장도 펼쳐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권을 지지해준 데 감사하고 식량 안보를 논의했다며 G20 정상회의에 초청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조코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및 G20 활동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준비하고는 있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지 직접 대면으로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코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쟁 종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중단에 대두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지난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대두유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0.87% 오른 파운드당 85.46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며 카놀라유는 지난 3월 기록한 최고치 가격에 근접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7월 인도분 파뮤 가격은 전날 9% 이상 오른 후 1.4%가량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도 이날 한때 2.1% 오른 부셜당 8.185달러에 거래되며 2021년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파뮤 1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28일부터 원유 파뮤와 이를 정제한 RBD 파뮤, 해식용유의 수출을 중단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자국 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를 식량 가격 급등기에 이뤄진 농업 내셔널리즘의 가장 큰 행위 중의 하나라고 평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악화로 파뮤 접근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치명타가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시장 분위기에 미국 시장으로 중국 등의 수요가 대거 몰릴 전망입니다. 아그리비저 LLC의 애널리스트인 칼 세처는 중국이 미국산 쇼핑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에 이 같은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도 악천후로 인해 밀, 옥수수, 콩 생산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세계 식량난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선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아 위기에 처한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예멘 등 6개국에 총 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천만 명이 넘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인구 대국이며 전기,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내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물량의 95% 이상이 전력 부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내수를 초과하는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액화 및 제가스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송전망이 온전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또한 석탄, 석유와 비교하면 액화천연가스가 훨씬 적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령 탄소경제적 가치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련의 기존 여건을 감안할 때 액화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미래가 밝으며 204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국가 기여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법률연구센터 센터장은 인도네시아의 2022년 전자상거래 거래총액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추정치보다 더 큰 382억에서 39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센터장의 낙관로는 코로나 대유행과 르바란 기간에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가능해졌고 각각의 이커머스들이 많은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용을 바탕으로 선구매 후지불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유입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거래는 올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가치에 3%의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전자상거래 거래 총액이 31.1% 증가하거나 3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낙관했고 전자상거래 판매량은 453만 9천 건으로 58.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 코퍼레이션이 글로벌 사업 기반 확대를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B2B, B2C 유통 마케팅 전문 기업 데이비드 빈땅자야의 지분을 25% 인수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5개국 등에서
인플루언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인 레뷰 코퍼레이션은 이번 지분 투자로 동남아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지분 투자를 계기로 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 강화와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 유통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비드 빈당자야는 인도네시아 B2B, B2C 유통 및 마케팅 전문 회사이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식약청 등의 인도네시아 수입 인증 대행 및 유통 판촉 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 레뷰 코퍼레이션 인도네시아 지역 전략 파트너로서 레뷰 인도네시아 영업 및 운영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최근 인도네시아 시장은 K-뷰티 유럽 브랜드들이 잇따라 진출하며 화장품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B2B, B2C 유통 및 마케팅 전문 기업 투자를 통해 인플루언서, 유통 판촉 마케팅 서비스 제공까지 전방위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글로벌 거점 기업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MZ세대가 소비층 절반에 이르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인플루언서, 이커머스 등 효율적인 시너지 사업 환경들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양산을 개시한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5의 수주 대수가 1,4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아이오닉 5 판매 가격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세금, 차량 등록증 취득 수수료 등이 포함한 가격은 7억 1,800만 루피아에서 8억 2,900만 루피아로 설정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이번 수주 대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제조업협회가 앞서 발표한 2021년 모든 제조사가 인도네시아 딜러에 출하한 전기 차량 판매 대수의 2배 이상입니다. 하성종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EV 업계를 선도하는 제조사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